오늘 8분 칼럼 제목은 대족석각의 교훈입니다. 대족석각. 제가 중국 다니면서 뭐 석굴, 뭐 불교 관련된 예술, 미술 뭐 이런 거 꽤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독특하고 아주 볼만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가보기를 제가 추천하는 석각입니다. 충칭에 있습니다. 충칭. 그러니까 중경이 특별시인데 중경특별시에 이렇게 지도 보시면 뭐 중경 가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시내가 중경 시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전체 이 중경특별시 행정구역은 엄청 커서 인구만 3천만 명이에요. 인구만 3천만 명이 되는 그 큰 도시인데 어쨌든 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쪽으로 쭉 한참을 한 2시간 반 정도 가야 대족이라는 곳이 나오고 행정지명입니다. 거기에 대족석각이라고 있습니다. 대족석각. 보통 일반적으로 대족석각 이렇게 부르는데 석각군이어서 그 있는 곳마다 또 여러 가지 명칭들이 따로 있긴 하죠. 충칭이 굉장히 그 재미있는 동네는 그, 그 강이 두 개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장강이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가고 가른강이라고 하는 지류가 또 하나 이렇게 흘러서 나중에 합쳐지는 그런 곳이어서 되게 그 재밌습니다. 그리고 충칭에 굉장히 그 시내가 높아가지고 교통도 엄청 불편하고 엄청 그 습도가 높아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의 습도 100% 이런 동네에서 여름에는 지내고 이러는 곳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장강 케이블이고요. 대중교통으로서 이 장강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거의 뭐 5원, 10원 정말 대중교통 요금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관광지 돼가지고 왕복 꽤 비싸게 이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걸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멋있고요. 이 도심 한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모습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네. 중경 야경도 꽤 멋있죠. 네, 멋있고 그렇습니다. 엄청 큰 도시입니다. 특별시입니다. 여기에 보시라이라고 하는 사람, 보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중칭시 당 서기를 했었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소개되고 또 뭐 사건 사고 뭐 등등등 뭐 이래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시라이고 보시라이 아들이고 보시라이의 그 보시라이. 아버지. 틱틱틱틱 눌러서 진도 맞춰. 계속 눌러, 계속. 이 화면 나올 때까지. 계속. 아버지가 계속 따다다다다 눌러요, 따다다. 어떡해. 이거 봐야 되는데 미쳤다. 김민 선생님 넘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음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한참 화면이랑 안 네. 맞잖아요. 진도 안 맞잖아. 계속 넘겨. 어디가 있지? 하여튼 그리고 이제 부인이 그 진짜 사건의 그 정말 주인공인데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구카이라이라고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징성인데 구징성은 우리나라 그 6.25 전쟁에도 참여했던 장군 출신이죠. 정말 이렇게 그 정말 그 공산당 그 자제들로 태어나가지고 대형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많이 보셨겠지만 왕리지는 저기 간첩 활동 아니 뭐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었고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뭐 그다지 큰 그 관심 많이 갖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언론에 보시라이라고 치면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 충칭 그 당서기로 있던 이 보시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이 이 충칭에 있는 대족석강의 교훈도 모르고 여기서 있었냐 뭐 이런 뭐 간단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보시라이가 그 중앙정치권에서 밀려서 충칭시 이제 당서기로 왔는데 여기에 오자마자 그 창홍따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좌파 운동을 벌립니다. 좌파 운동을 벌리면서 그 정적들, 특히 정적 중에서 왕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진타오의 오른팔이었죠.
충칭시 서기를 하다가 이 시점에 광동성 서기로 갔죠. 그러면서 기존의 왕량이라고 하는 그 서기가 있던 그 인맥들 있지 않습니까? 인맥들을 거의 이 창홍따해라고 하는 그 조폭들, 조직폭력배들 이제 좀 이렇게 규율 잡고, 그리고 옛날 그 혁명 그 가요 부르고 뭐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펼쳐가지고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여파로 이제 대형 사건이 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의원 25명인데요. 이 중에서 이 왕량과 보시라이 둘의 경쟁이었죠. 그 다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누가 가느냐, 이게 한참 관건이었던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제 정치 조직들, 당 조직들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25명이 소위 말해서 정치국원입니다. 정치국원. 정치국원은 여기 9분이 1, 2, 3, 4, 5, 6, 7, 8, 9, 10, 25에 있는데 이 순서는 뭐로 하겠습니까? 이 순서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좀 서열인데 거의 7인 회의는 서열 순서로 이렇게 당연히 구분하는데 그 밑으로는 한자의 그 획순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시자가 제일 뭐 300밖에 안 되니까 제일 간단하니까 9분 1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대족석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족석각은 이런 정도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보정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석각 이렇게 부르고요. 석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북쪽, 뭐 남쪽, 온사방에 몇 군데 석각군들이 쭉 있고요. 여기서 가장 그 유명하고 또 그 가치 있는 그런 석굴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가면 이 석각들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그 석각 물론 이제 이 옛날 그때 당시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11세기 남송시대 때 조봉지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한 6, 70년에 걸쳐 가지고 만든 석각군인데 최근에 좀 채색은 다시 했죠. 다시 했겠지만 이 그 절벽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그 불교 석각을 만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이 대족석각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네. 뭐 각각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엄청나게 이야기거리가 많거든요. 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티벳에서 이렇게 넘어온 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송시대 이제 조봉지가 주로 이렇게 석가군을 형성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 불경에 있는 내용들, 불경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걸 경변 이렇게 부르는데 경변 또는 변상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화엄경, 뭐 법화경 여기 이런 불경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형상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되게 화려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뭐 와불도 있고요. 열반하신 와불도 있고 오늘 딱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대족석각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끌었던 어떤 그 석각입니다. 이게 육도윤회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좀 공부하셨거나 불교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는 육도윤회가 뭔지 알고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육도윤회도는 다른 동네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있고 물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사찰 여행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꽤 있습니다. 있는 편인데 여기에 대족석각의 육도윤회도만큼 정말 사람의 감동을 주는 그런 석각은 없습니다. 네, 이게 최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족석각 내에서도 그 어떤 석각보다도 다 멋있습니다. 네. 이게 높이가 7.8m예요. 7.8m고 가로는 4.8m 정도 되는 그런 석각이 석각군의 딱 가운데에 딱 있죠. 네, 이게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석각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판이 있고요. 그죠? 원판이 있고 위에 이빨을 드러내 가지고 이 원판을 꽉 물고 있죠. 그리고 양팔을
원판을 꽉 잡고 있는 사람.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전륜왕입니다. 전륜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뭐 야차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차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더 그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무상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저도 뭐 불교를 뭐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 무상이라는 말이 참 무상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만물 모든 사건 무슨 만물이 찰나적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모든 삶이 모든 만물이 찰나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전륜왕이 이렇게 원판을 들고 있고요. 들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 원이 크게 네 개의 원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네 개의 원이 둘러싸여 있고 그 육도기 때문에 육등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자인데 점점점 넓어지고 조그맣게 불광을 만들어서 거기에 작은 부처가 이렇게 쭉 있죠. 6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마치 이 수행하는 사람의 염원이 이렇게 불교의 어떤 그 설법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온 세상 펼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황 육도 윤회도를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그냥 큰 감상만 하지 말고 안쪽으로 싹 들어가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원판, 이게 중심인데요. 이제 수행자입니다. 일반 그 어떤 불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인 또는 뭐 보살님. 이 수행자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 수행자가 세 쪽에는 각각 비둘기와 돼지와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 근본적인 번뇌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번뇌 중에 삼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이런 그 세계의 아주 나쁜 마음, 나쁜 번뇌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는 탐을 상징하고요. 비둘기는 어리석음. 그리고 뱀은 원망, 남 탓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 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세 방면에 세 개의 동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게 중심원이었고 두 번째 원, 여기 두 번째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은 그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선도입니다. 선도고 이 아래쪽은 악도예요. 악도. 그래서 보면 맨 위에가 이제 천계입니다. 천계.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인 이 수미산이 있고요. 수미산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수라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인계, 여기서 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다는 거는 사람 세상에는 크게 네 곳에 어떤 영토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네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악도 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면 왼쪽이, 여기가 이제 축생도, 동물의 세계. 그리고 밑에 지옥도가 있습니다. 지옥문이 있고요. 지옥문에서 여기에 화로가 있어가지고, 화로에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귀. 그래서 아귀가 여기 사람을 이빨로 이렇게 물어뜯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 또 하나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육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그랗게 두 번째 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원은 한 길마다 3개씩 만들어 놓으니까 3, 6, 18, 18개의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연기론, 연기. 그래서 12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12인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12인연의 연기에 12개의 이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이거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연기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연기되어 있는 12개의 요소가 서로 연기작용을 거쳐서 인과관계죠.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연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이 18, 3, 6, 18, 18개의 각 공간마다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생애, 그러니까 고통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생은 고통의 바다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생의 고통, 나이 든 거에 대한 고통, 병이 든 거에 대한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통 이런 식으로 18개의 그림들이 쭉 돼 있고요. 세 번째 원에.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이 네 번째도 그 18개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머리가 있고 여기 꼬리가 있고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 앞쪽은 내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꼬리 쪽은 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뱀이었다가 물고기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그 상징 이미지를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의 바다에서부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악을 하면 어떻게 벌을 받고 이런 권선징악에 대한 것들을 아주 직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판으로 그려둔 겁니다. 네. 이 육도 윤회도에서 정말 더 사람의 눈길을 끄고 기가 막힌 장면은 원판 바깥에 있습니다. 네, 원판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관리, 선비와 사졸 하여튼 뭐 문관이어도 되고 무관이어도 되고 어쨌든 뭐 관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형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들은 탐을 상징합니다. 탐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여인이 이렇게 서 있고 원숭이 한 마리가 자기 생식기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 애자 또는 뭐그 욕정 뭐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육도 윤회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정말 다시 가고 싶고요. 정말 괜찮은 석각군입니다. 의외로 한국 사람들 잘 몰라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 뽀시라이를 만나러 그 2012년도 즈음에 모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 정치인이 뽀시라이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되게 정말 중국 정치판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시국에 뽀시라이를 만나러 충칭을 간다고?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뽀시라이는 실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분 정도만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